지은은 숨을 죽인 채 문 뒤에 서 있었다. 친구 혜린의 집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문이 갑자기 열리며 혜린의 엄마 민지가 들어왔다. 그 순간 지은의 알몸이 드러났고 민지의 시선이 그녀를 훑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지은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대학생으로서의 평범한 일상, 혜린과의 우정, 그리고 그 집에서 느끼던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지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깊은 욕망을 드러냈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죄송해요, 지은아. 내가 문을 잘못 열었네. 민지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은은 재빨리 수건을 둘렀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지은의 마음속에 민지가 새겨졌다. 혜린의 집은 지은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그곳에서 혜린과 함께 공부하고 웃고 떠들던 날들이 많았다. 혜린은 지은의 베스트 프렌드,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다. 그런데 민지는 늘 그 배경에 있었다. 42살의 민지는 싱글맘이었고 혜린의 아버지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녀는 성공한 커피숍 주인으로 세련된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지은은 처음 민지를 봤을 때부터 그녀의 카리스마에 끌렸다. 엄마는 정말 멋져.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혜린이 자주 말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민지는 단순한 친구 엄마가 아니었다. 그 사건 후 지은은 혜린의 집에 가는 게 두려워졌다. 그런데도 피할 수 없었다. 혜린의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고 지은은 초대받았다. 파티 당일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민지가 먼저 맞아주었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민지의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은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파티 중 주방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그날 일 잊어버려. 실수였어. 민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은 요동쳤다. 왜 잊지 못할까? 왜 민지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녀는 평범한 여대생, 남자친구도 있었고 사회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다. 그런데 민지에 대한 이끌림은 무엇일까? 밤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정상인데 왜?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그녀가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면 가슴 아파할 터였다. 한편 민지도 혼란스러웠다. 그날 지은을 본 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이혼 후 민지는 남자들을 멀리했다. 혜린을 키우는 데 집중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지은은 혜린의 친구, 22살의 젊은 여자였다. 이건 잘못됐어. 민지는 자신을 다그쳤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 그 순수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파티 후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커피숍에 와.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뛰었다. 지은이 커피숍에 갔을 때 민지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혜린이 없이 둘이서 이야기해볼까?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지의 삶, 이혼의 아픔, 혜린에 대한 사랑. 지은은 듣다 보니 민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언니. 나 엄마뻘인데. 하지만 그 호칭이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이 잦아졌다. 혜린 모르게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지은은 이 만남이 우정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의 손길, 가벼운 터치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건 사랑일까?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만약 혜린이 알면?
그 우정이 깨질 텐데.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혜린의 친구를 사랑하다니 미쳤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은의 젊음, 그 열정이 그녀의 삶에 빛을 가져왔다. 이혼 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이게 잘못된 걸까? 민지는 밤새 고민했다. 한국에서 나이 차이 나는 동성 커플은 더 큰 비난을 받을 터였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공원에서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졌어. 그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언니요. 하지만 그 순간 혜린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어디야? 엄마랑 같이 있어. 지은은 황급히 손을 뗐다. 위기가 시작되었다. 혜린의 의심이 시작된 건 그날부터였다. 지은과 엄마가 자주 만난다는 걸 알게 된 혜린은 불편했다. 엄마, 지은이랑 무슨 일 있어? 혜린이 물었지만 민지는 웃으며 넘겼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하지만 혜린의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났다. 지은은 베스트 프렌드, 엄마는 가족. 둘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혜린에게 숨기는 게 괴로웠다. 혜린아, 나 요즘 바빠해. 지은이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다. 하지만 민지와의 만남은 멈출 수 없었다. 둘은 서울의 카페에서 몰래 만났다. 이게 옳은 걸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정한 규칙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우리 감정이 진짜라면. 하지만 민지의 말에도 불안이 스며들었다.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소개팅을 권했다. 결혼할 나이야. 좋은 남자 만나. 지은은 거부했지만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이 아팠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울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TV 드라마에서도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도 비슷했다. 혜린이 점점 의심을 키우자 민지는 갈등했다. 혜린이 알면 상처받을 텐데 민지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다. 이혼 후 혜린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지은 때문에 그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포기해야 해. 민지는 결심했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흔들렸다. 둘의 첫 키스는 비 오는 날 일어났다. 민지의 커피숍에서 문을 잠그고. 지은아, 사랑해.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그 입술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키스 후 현실이 밀려왔다. 혜린이 알면 어떡해? 지은이 울었다.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보자. 혜린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어느 날 혜린이 지은의 방을 찾았다. 너랑 엄마 무슨 사이야?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미안해, 혜린아. 나 엄마 좋아해. 혜린은 충격받아 소리쳤다. 미쳤어. 엄마는 내 엄마뻘인데. 혜린은 달려나갔다. 그날 혜린은 민지에게 따졌다. 엄마, 지은이랑 사귀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혜린아. 혜린은 울부짖었다. 어떻게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했는데 이제 친구까지. 혜린의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였지만 혜린은 엄마를 탓했다. 지은은 혜린을 찾아다녔다. 용서해줘. 하지만 혜린은 배신자라고 소리쳤다. 우정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 사랑 때문에 친구를 잃었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해.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혜린이 소문을 퍼뜨리자 대학 친구들이 지은을 피했다. 레즈비언 일에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에게 들킬까 두려웠다. 나는 괴물인가? 지은은 자해를 생각했다. 민지는 혜린을 달래려 애썼다.
엄마도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혜리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딸의 말에 무너졌다. 혜린아, 미안해. 민지는 지은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혜린이 우선이야. 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이별은 쉽지 않았다. 둘은 다시 만났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봐. 민지가 말했다. 고통 속에서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혜린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집을 나갔다. 엄마랑 지은이 행복하게 살아. 이 혜린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는 절망했다. 혜린의 가출은 모든 걸 흔들었다.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지은과 함께 찾으러 다녔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민지가 울었다. 지은은 안아주며 함께 찾아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내 사랑 때문에 혜린이가. 혜린은 친구 집에 숨어 있었다. 지은이 찾아가자 혜린은 문을 열어주었다. 왜 왔어? 배신자 혜린의 눈이 붉었다.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어. 혜린은 소리쳤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엄마를 빼앗는 게 대화는 격렬해졌다. 혜린은 어린 시절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가 나만의 거였어. 그런데 너 때문에. 민지가 도착했다. 혜린아, 집에 가자. 혜린은 엄마를 밀쳤다. 엄마는 이제 지은이만 있잖아. 민지는 울며 말했다. 너가 제일 중요해. 지은이랑 헤어질게. 그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하지만 민지는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그날 지은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 사귀는 거 봤어. 지은은 웃었다. 네, 곧 소개할게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동성애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나 같은 사람 많아. 온라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의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지는 혜린을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지은이랑 정말 끝낼 거야? 혜린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싫다면. 하지만 밤에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혜린 때문에. 지은은 답했다. 이해해. 하지만 포기 못해. 둘의 사랑은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터졌다. 혜린이 학교에서 소문을 퍼뜨리자 민지의 커피숍에 손님이 줄었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는 버텼다. 내 삶인데 왜?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자 스트레스가 쌓였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민지는 생각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의심했다. 요즘 친구랑 왜 안 만나? 지은은 바빠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방을 뒤졌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부모님의 충격. 너 동성애자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은 치료받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도망쳤다. 민지의 집으로 간 지은. 부모님이 알아. 이 민지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 하지만 혜린이 그 장면을 봤다. 또야. 혜린은 소리쳤다. 엄마, 나 포기한 거야. 민지는 갈등했다. 혜린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혜린은 그럼 나 혼자 살게 라고 말했다. 가족 상담을 제안했다. 혜린은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상담사 앞에서 혜린은 엄마의 사랑이 이해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라고 답했다. 지은은 혜린아, 나도 내 친구야 라고 말했다. 상담은 길어졌다. 혜린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엄마 행복하면 나도 노력해 볼게.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민지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혜린이 소문 들었어.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는 혜린을 데려가려 했다. 민지는 싸웠다. 내 딸이야.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함께 싸워. 법정 싸움은 고통스러웠다. 전 남편은 민지의 성적 지향을 문제 삼았다. 그런 환경에서 혜린을 키울 수 없어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적 편견이 작용했다. 민지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증언할 사람 필요해. 지은은 내가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린은 엄마, 포기해 라고 속삭였다. 재판 중 지은이 증언했다. 민지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혜린을 사랑해요. 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과 민지의 관계는? 지은은 침묵했다. 친구예요. 거짓말이었다. 재판 후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고마워.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혜린은 재판으로 인해 더 혼란스러웠다. 아빠 말대로 엄마가 잘못된 걸까? 그녀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친구들은 동성애는 이상해 라고 말했다. 혜린은 울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사회가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정상이 뭐야? 사랑이 정상이지 라고 답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지은아, 집에 와. 치료받자. 지은은 거부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부모님은 가족의 수치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울었다. 부모님은 떠났다. 지은은 고립되었다. 둘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민지가 혜린 때문에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싫어 라고 소리쳤다. 싸움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아 달려나갔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사과했다. 미안해. 사랑의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혜린이 다시 가출했다. 이번엔 진짜 멀리. 부산으로 갔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찾으러 갔다. 기차에서 민지가 말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을 찾은 건 우연이었다. 바닷가에서. 혜린은 엄마, 지은 언니. 미안해 울었다. 나도 이해하려 노력할게. 세 사람은 안아주었다. 가족의 재결합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재판 결과 민지가 승소했다. 성적 지향은 양육권과 무관이 판사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혜린은 엄마, 축하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우리도 자유로워졌어. 사회적 반발은 여전했다. 온라인에 소문이 퍼졌다. 민지의 커피숍에 항의가 왔다. 레즈비언 가게 안 가. 하지만 지지자도 생겼다. LGBT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왔다. 민지는 지계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모님과 화해하려 애썼다. 저를 받아주세요. 부모님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기다렸다. 그녀의 삶은 변했다. 더 강해졌다. 사랑은 싸울 가치가 있어?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민지와 지은은 공개적으로 사귀지 않았지만 혜린의 지지로 안정되었다. 혜린은 엄마 행복이 내 행복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민지의 커피숍에서 일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옛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너 레즈비언이었어? 속였어.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사람 필요 없어.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 둘은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누군가 말했다. 민지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사회가 변해야 해. 혜린도 변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엄마의 선택 존중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동성애 토론을 주도했다. 편견을 버려야 해. 혜린의 성장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연락 왔다. 집에 와봐의 지은은 떨며 갔다. 부모님은 내 행복이 중요해. 천천히 이해할게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요, 가족의 화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 지은은 간호했다. 언니, 나 없이 못 살아. 이민지는 웃었다. 너 덕분에 살아. 고난 속에서 둘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혜리는 언니, 엄마 잘 부탁해 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나왔다. 민지는 희망이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의 대가로 잃은 것들, 얻은 것들. 이 사랑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